안녕하세요. 오늘은 근골격계를 통한 근육 통증과 피로의 원리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학교 체육 시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통을 느끼게 되고 피로를 느끼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 이해하려면 근육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겠죠? 근육의 기본 구조는 마이오신과 액틴, 근육 원섬유, 근육섬유, 근육섬유 다발, 근육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은 다시 근육 섬유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뜻하며 근육 섬유라는 것은 또다시 근육 원섬유로 구성되고 근육 원섬유는 두 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단백질은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인데요. 이 둘이 수축에 관여하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액틴에 비해 두껍습니다. 이러한 근육의 여러 구조들이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들을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근육의 첫 수축의 시작은 운동 뉴런입니다. 운동 뉴런 끝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방출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근육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근육세포를 자극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수축이 일어남을 알리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근육에 자극이 주어지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를 잡아 안쪽으로 끌어당겨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ATP가 필요한데 ATP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이를 사용하여 액틴 필라멘트를 붙잡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근육 수축은 신경 자극, ATP의 에너지 사용, 그리고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의 근육의 수축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ATP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ATP의 정의부터 보자면 ATP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분자입니다. 아데노신과 3개의 인산으로 구성된 ATP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되는 거죠. 정의를 봤으니 이제 ATP의 생산 경로로 넘어가 볼까요? 총 3가지의 경로가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ATP PCR 시스템은 근육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분해하여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짧고 강도 높은 활동에 적합하죠.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나 역도와 같은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고 근육 속 크레아틴 인산이 빠르게 ATP를 재생성합니다. 다음은 해당 작용입니다. 포도당을 2개의 피루부산으로 분해하면서 ATP 2개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앞선 ATP PCR 시스템이 고갈된 후 빠르게 ATP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중간 강도의 운동에 효과적이지만 산소가 부족하면 저산이 쌓이게 되고 근육의 피로와 통증이 생기게 되죠. 저산은 이후 산소가 충분해지면 간으로 이동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몸에서 재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산화적 인산화는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 근육은 산화 시스템을 이용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사용하여 ATP를 만듭니다. 피루부산과 지방산이 아세틸CoA로 변환되고 TCA 회로를 통해 다량의 ATP가 생성되죠. 이 시스템은 장시간 운동에 필요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근육 수축은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이루어지는데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 중에는 ATP를 빠르게 소비하게 되고 이때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ATP가 효과적으로 재생되지 않으면서 저산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근육이 충분하게 수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ATP 부족과 축적된 저산이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거죠. 근육 피로란 주어진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근육 내에 에너지원을 비롯한 주요한 대사물질이 고갈되거나 대사산물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좀 더 자세한 근피로의 원인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ATP와 PCR의 고갈입니다. ATP와 PCR의 고갈은 근피로의 원인 중 하나로 근수축을 위한 직접적인 에너지는 ATP로부터 공급되고 PCR은 ATP를 빠르게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도중에는 ATP를 충분히 재합성할 수 없어 근육에 저장된 PCR로부터 대부분의 ATP를 재합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CR이 급격히 감소되고 ATP도 더불어 감소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둘 다 소진이 되었을 경우 피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저산 축적입니다. 여기서 질문. 저산의 축적 때문에 우리의 몸이 피로해진다.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 바로 X 잘못된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저산 자체가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중 함께 생성되는 수소 이온이 근육 내 pH를 낮추어 산성화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산성화가 단백질과 효소 기능에 영향을 미쳐 피로감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저산의 축적 때문에 우리의 몸이 피로해진다라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리코겐의 고갈입니다. 운동 중 간은 간글리코겐으로부터 포도당을 분해하려 혈당을 높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간글리코겐이 고갈됨으로써 활동근과 뇌에 충분한 포도당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점을 중추 피로라고 하는데 뇌에서 운동 의욕을 잃게 만들고 운동 집중 능력과 수행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근글리코겐은 자체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됨으로써 운동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결국엔 고갈되고 근글리코겐의 고갈은 지방 대사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여 지방 연소를 통한 에너지 공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경 자극 전달의 부족입니다. 신경 자극의 전달 과정도 근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운동 뉴런과 근육이 연결된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재흡수되지 못하며 고갈되고 방출되지 못해 근육으로 자극이 전달되지 못하면 운동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렬한 운동 시 칼륨이 축적되는데 이런 현상은 신경 전달 저하와 함께 근육 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칼슘 이온의 방출 저하는 근육 수축력 저하와 피로를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근육 수축과 관련하여 피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 근육통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해요. 운동 후 찾아오는 근육통에는 총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시 통증이며 운동 중이나 운동 직후에 느끼는 근육통은 저장과 수소 이온 축적, 혈장에서 조직으로 이동한 체액에 의한 조직 부종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과 수소 이온이 축적되면 근육 내 pH가 낮아지며 이렇게 근육 환경이 산성화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즉시 통증의 경우는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연성 근육통입니다. 운동 직후에 느끼는 즉시 통증과 다르게 격렬한 운동 후 1일에서 2일이 지난 후 발생하는 지연성 근육통은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염증 반응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염증 반응의 경우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 조직에서 염증성 매개체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사이토카인이 면역세포에서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제거하고 회복을 돕게 되고 사이토카인과 염증 매개체는 근육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전해질 불균형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 손상으로 세포막이 손상되면 세포 내외의 칼슘 이온 균형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칼슘 이온이 세포 내에 과도하게 유입되어 근육 수축력이 저하되며 세포의 독성을 유발해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는 신전성 수축에 의한 손상입니다. 신전성 수축이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며 힘을 발생시키는 수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발생하고 풀업하고 난 후 옆구리 아픈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전성 수축은 기계적 장력을 더 많이 일으켜 근섬유와 결합 조직의 손상을 초래하고 염증 반응이 발생하며 감각신경이 자극되어 통증이 유발됩니다. 마지막으로 활성산소의 증가입니다. 활성산소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근섬유의 세포막에 손상을 주고 경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통증을 초래합니다. 운동을 처음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자극에 노출될 때 이러한 반응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꾸준한 운동은 근육통의 범위를 줄이고 신체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근육의 기본 생리, 운동 후 근육통, 피로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친구들 중에 헬스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근력 운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OX 퀴즈를 내볼까 해요. 성장기에 하는 근력 운동은 키 크는데 문제를 유발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근력 운동은 청소년의 키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자극은 대뇌가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도록 지시하며 특히 근력 운동은 성장판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청소년은 골격을 잡아주는 근육량이 충분해야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기 때문에 바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최대 중량은 다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근육 운동 연구에 따르면 성장판이 열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부상에 따른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성인보다 근육이 말랑하고 관절이 튼튼해 청소년은 약간의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가동성을 늘리는 운동과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심폐지구력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저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근력 운동 후에 근육통이 발생하는 것도 저희의 성장 호르몬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리고 근육통이 심해서 쉬면서 운동하는 것과 근육통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 중에 무엇이 저희에게 좋나요? 근육통이 항상 근성장의 지표는 아니지만 근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또한 근육 단백질 합성은 약 48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 근육통은 근성장과 관련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내 근육통으로 운동을 쉬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운동 강도를 조절해 가벼운 근육통만 유발하고 48시간 쉬었다면 다시 운동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근육과 피로의 생리학적 기전과 근육통에 대해서 이해했나요? 항상 체육이나 운동을 한 이후에 피곤한 이유가 근육의 수축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이제는 근육의 기전을 통해 발생하는 피로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벼운 운동과 휴식입니다. 운동이 끝날 무렵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강도의 운동을 하면 피로를 일으키는 부산물을 제거함으로써 향진된 생리 기능을 원상태로 천천히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 가벼운 달리기,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여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폼롤러를 사용해 근막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지연성 근육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을 한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근육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 음료 마시기입니다. 장시간의 운동 시에는 많은 양의 땀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파괴되어 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전해질의 보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과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들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나 닭가슴살을 먹는 경우를 많이 봤죠? 이처럼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 E 같은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근육 통증과 피로의 원리, 그리고 피로 회복 방법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잘 활용해 여러분이 성장기에 적절한 근력 운동과 피로 관리를 하여 보다 건강한 운동 습관을 지닐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